안녕하세요. 역사와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수호전의 진짜 주인공인 108두령들 그 이야기 첫 발을 내딛는데요. 108두령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구문용 사진입니다. 이 구문용 사진 에피소드는 지난 영상의 스토리에 나온 대로 수호전의 최강 악당 전수부태위 고구로부터 사적인 보복을 견디지 못한 왕진의 야반 도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한 왕진은 어머니를 모시고 국경지방인 연안부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군관들이 예전에 왕진으로부터 봉수를 배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길 여정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진이 야반도주를 한 것을 뒤늦게 안 고태이가 병사를 풀어 왕진을 쫓았는데요. 결국 사가촌이라는 한 고을을 지날 무렵 왕진의 모친은 기력이 쇠하여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날이 어두워져 더 길을 재촉하기 어려웠던 왕진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고자 한 장원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 장원의 주인은 사시성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원은 송나라 당시 지주가 사는 큰 집을 말합니다. 원래는 부호나 영주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땅을 지주의 하인들이나 농민들이 경작을 하여 그 수확물을 지주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농민들은 농사뿐 아니라 무술을 익히게 되었고 결국 그 지주의 사병으로 형태가 발전을 합니다. 수호전에서 이 사시 노인의 장원을 사가자, 뒤에 말씀드릴 사조 영웅전에서 황약사의 제자인 육승풍이 운영하는 곳을 육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송나라 당시 사신의 장원, 육신의 장원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수호전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가장의 주인인 사시 노인은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왕진을 따뜻하게 맞아주는데요. 마음이 넓고 정이 깊은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 왕진은 하룻밤만 신세를 지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한 모친이 회복하는 동안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사가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당에서 봉술 연습을 하는 사시 노인의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구문용 사진이었습니다. 구문용은 몸에 9마리의 용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하여 생긴 벼로인데요.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진은 송나라 수도 개봉에 있는 수도 중앙군 80만 군군의 봉술 교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봉술 실력 하나만큼은 끝내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시 노인의 아들의 봉술을 보면서 그 미숙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됩니다. 사진, 한창 나이였던 탓에 성격이 와일드했습니다.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오해한 거죠. 사진은 그런 왕진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스토리상 사진은 왕진에게 둘겨 맞고 결국 왕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후 약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진은 정성을 다하여 사진에게 봉수를 가르치고 사진 또한 수련에 온 힘을 쏟게 되면서 사진은 구문용이라는 벼로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봉술 기술을 성취합니다. 왕진은 사진에게 더는 가르칠 것이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어머니를 모시고 원래 가려고 했던 연안부를 향해 길을 떠나는데요. 소설에서 이게 왕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성우의 목소리로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장면을 읽다가 문득 을지문덕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한 도사님이 을지문덕을 훈련시키고 문덕아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사나가라 하고 떠나는 대사가 있는데 왕진도 마찬가지로 스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수호전 최강 악당 고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인물치고는 그 퇴장이 좀 싱겁습니다. 이는 아마도 뒤에 워낙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켜야 하다 보니 작가가 지키지 못해 미안한 캐릭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문용 사진 역시 작가가 지키지 못해 미안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거의 공기 수준으로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래도 작품 초반에는 상당히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자, 왕진이 사진 곁을 떠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사시 노인도 천수를 다하여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사진은 명실상부한 사가장의 주인이 되면서 그 고을 사가촌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가촌에는 고을 앞에 소화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화산에는 수백 명을 졸개로 두고 산채를 이룬 3명의 두령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두령들과 얽히면서 갑자기 인생이 엄청나게 파란만장해지는 구문용 사진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역사와 스토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